내가 걸린 게 확인이 됐어요. 나 어떡해요? 라고 하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닥터제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왜 안 물어봐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슬픈 소식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어떤 소식이죠? 오늘이 마지막 촬영일 수도 있잖아요. 닥터제이. 그건 모르죠. 이 장소에서의 마지막 촬영은 맞습니다. 어디 좋은 데로 가신다고. 네, 좋은 데로 가야죠. 계속 좋은 데로, 더 좋은 데로 가야죠. 그런 건 아니고 신상의 변화가 있으니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또 촬영하면 되죠. 오늘은 저희 릴스에서 정 원장님 영상이 조회수가 180만 회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진짜 대부분은 본 영상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닥터제이가 좀 더 자세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자세한 거라기보다는 잘못된 정보를 뿌리 뽑고 진료 중에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해소시켜 드리는 목적으로 촬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내원하실 때 외부 성기에 사마귀가 났어요. 이상한 게 생겼어요. 이게 뭐죠? 샤워하다가 씻다 보니 손에 뭔가 만져져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방법이 물론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실제로 FDA 승인을 받은 남성에서의 인유두형 바이러스의 검출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오해인데, 여자친구와 함께 어떠한 정보 교류를 하고 인터넷에 뭘 찾아보다가 여성분이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시행했어요. 그리고 뭔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남자친구한테 너도 해봐 라고 하면서 보통 내원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가 하는 첫 마디가 그거예요. FDA 승인받은 HPV 바이러스의 검출 혹은 진단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진단 툴이 없어요. 혈액을 채취한다던가 면봉 검사를 한다던가 소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오해를 먼저 풀어야 됩니다. 여성과 남성의 검사 방법은 다르다. 따라서 제대로 검사를 하기 위해선 조직 검사를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올라왔어요? 떼는 거지. 그리고 병의학 교실로 접수시켜서 병의학 선생님이 보시고 세포의 모양과 결을 보고 이 세포가 콘딜로마, 인유두형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된 곤지름 사마귀가 맞는지를 매치시켜주고 결과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진단이 되는 거예요. 떼야 알지 검사를 진행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없다. 많이들 진행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으나 민감도와 특이도가 진단을 지지할 만큼, 확정할 만큼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참고사항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진단을 하진 않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오해예요. 그래서 간단한 검사하고 귀가하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뭘 떼자고 얘기하면 그것만으로도 막 질문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고 혹은 릴스를 보고 환자분들이 그 오해를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바이러스니까 기존의 성병이랑은 좀 다른 그런. 기존의 성병이랑 다르다기보다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지금 나왔나요? 나오지 않았나요? 네, 우리 모두 백신을 모두 맞으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빠져나왔죠. 요건 코로나 특약이야. 며칠 먹으면 좋아져.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럼? 큰일 났네. 같은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약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아직 바이러스에 대한 특징적인 우리가 약물의 기전으로 활용해 볼 만한 바이러스 자체의 병태 생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HPV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루고 정리하여서 우리 몸에서 이 바이러스를 박멸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으며 해당 바이러스를 충분한 정확도를 가지고 검출해내는 것이 남자에서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당황하는데 조직검사 하면 됩니다. 조직검사를 할 만한 병변이 없으면 또 검사는 없는 거지. 그거 일단 오해를 풀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근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다 영원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작년에 나온 유럽 비뇨기과 학회 가이드라인에 보면 타임 투 클리어런스라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다가 사라지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 근데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정도의 기간이에요. 어떤 분은 이게 1.3개월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42개월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통 2년 정도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영원히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우리 신체 내에서 머무른다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치료 방법도 없으면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묻는 경우가 많아요. 치료는 결국엔 여러 가지 발라서 없어질 수 있다는 약도 있고 하지만 치료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3개월 동안 꾸준하게 바르면 한 12점 몇 프로에서 사마귀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더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럴 수가 없고 제일 중요하고 명쾌하게 치료할 수 있는 건 외과적인 절제예요. 그러면 100%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처음에 병변을 가지고 뭔가 왔을 때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아예 외과적 절제를 해버려서 그냥 다 잘라내 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잘라낸 병변을 조직검사를 해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 정리했으니까 치료는 된 거고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있을지라도 어쨌든 그리고 조직검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를 통해 진단을 내리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단이 내려진 이후에 이제 확실히 곤지름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거의 암 걸린 사람의 표정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나
치료 방법 없다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막 걱정하실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 몸에 영원히 머무르는 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머무르면서 암을 만드는 종류의 타입은 있긴 있어요. 그 아이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빨리 진단이 됐다 하더라도 백신을 맞아야 해요. 가다실. 그렇죠. 서바릭스, 가다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나를 방어하는 방어 구축을 하는 게 1번이고 3에서 6개월 모르겠어요. 본인이 어느 정도의 빈도로 어느 정도의 파트너와 어떻게 관계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뭐 정기적으로 비뇨기과 내원하셔서 뭐 또 의심되는 병변이 있는지 있으면 떼서 다시 한번 조직 검사로 확인을 하던가 이미 내가 보균자임을 알게 되었다면 확인의 과정 없이 그냥 바로바로 외과적인 제거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버텨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평균 2년이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복용 기간이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뭐 한 3, 6개월 정도로 병원 자주 와서 생겼을 때마다 계속 지우면 되잖아요. 그 싸움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제는 생기지 않는데? 라는 시점이 오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치료 원칙으로 이 유럽 비뇨기과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좀 아직은 다 이게 완성본은 아닌데 만들어 놓고 설명을 좀 드려요. 여기도 나오죠. 한 90%에서 대부분 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고위험군인 경우엔 그러니까 빨리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only 지금 트리트먼트 옵션이라고 나오는데 이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유일하게 외과적으로 절제하는 것만 100% 클리어런스를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제거하면 돼요. 제거하는 게 뭐 어렵냐. 칙 뒤지고 연고 바르면서 짧으면 1주 사마귀가 많고 다발성으로 있고 크기도 크고 그러면 한 3, 4주까지 좀 회복 기간이 걸리긴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치료하면 돼요. 이걸 꼭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꼭 말씀드려요. 이 2번 라인이 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어떠한 가이드라인에 레코멘데이션, 즉 권고사항이 있잖아요. 그 권고사항에 근거가 어느 정도인지를 항상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레벨 오브 에비던스의 약자거든요. 1A가 제일 높은 거죠. 그래서 레벨 오브 에비던스 1A에서 말하는 이 두 번째 칸이 좀 의미가 있죠. 물론 백신이라고 하는 건 안 걸린 사람들, HPV naive males, 안 걸린 남성에서 백신을 맞았을 때 그 효과가 가장 높은 건 맞다. 하지만 이전에 걸렸던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효과, moderately라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효과는 있는 거죠. 내가 이미 노출된 부분을 막는 효과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제외하더라도 어느 정도 HPV 백신을 맞으면 도움이 되니까 권유하라는 거예요. 내가 걸린 게 확인이 됐어요. 나 어떡해요? 라고 하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정기검진을 통해서 뭐가 계속 올라오게 되면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부분을 빨리빨리 찾아서 외과적으로 절제하고 백신을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는 것.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쨌든 요약하자면 1번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는데 대부분 90% 이상에서는 2년 이내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2년 동안은 자주자주 내원해서 뭐가 올라오거나 이상한 사마귀 같은 게 생겼을 때 빨리 제거하자. 그리고 나를 좀 더 바이러스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빨리 백신 접종을 완료하자. 이거 말고는 없는 거죠. 올해 결혼하는 제 친구들이 5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커플 모임을 가졌는데 그 남자애들이 가다실 맞은 애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쵸. 아직은 잘 몰라요. 저는 정 원장님한테 맞았거든요. 그래서 맞아야 된다. 결혼을 하더라도 맞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혼할 거고 파트너가 정해져 있고 한데 왜 맞아야 되냐고 돈 아깝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에게 닥터제이가 얘기해 주자면 검사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미 있을 수도 있고. 네, 검사 방법이 없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본인을 그렇게 신뢰하나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특별히 조심할 테니까 독감에 걸릴 일 없으므로 독감 예방접종은 하지 않겠다라고 자신 있어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요. 혼인을 하게 되는 거라면 오히려 그게 더 소중한 거 아닌가? 사실은 남성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 또 여성 쪽에서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그리고 자궁경부암에는 정말 이 HPV가 굉장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이걸 정리하고 완료하는 걸 안 한다.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좀 무리수라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이게 꼭 관계로만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여기 그 내용이 좀 있는데 연구가 좀 더 필요해서 아직 명확하다고는 안 해요. 여기도 그냥 추가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물론 직접적으로 피부와 피부가 맞닿거나 점막이 서로 맞닿을 때 일단 일반적으로 좀 이 바이러스가 전파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해요. 여기 보이죠? 병원에서나 아니면 일반 공공장소에서도 뭔가 이런 게 일어나게 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좀 추가적인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아서 그냥 모르지만 어쨌든 성적인 관계가 아닌 어떤 접촉, 그리고 성접촉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꼭 삽입을 통해서 페네트레이션이 일어나는 어떤 성교가 아닌 상황에서도 될 수 있는가, 이거는 좀 복잡한 문제여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아직 모르겠다는 걸로 봐도 되거든요. 그럼 모르겠으니까 안전한 건가요? 더 조심해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게 없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맞는 게 낫지 않나요? HPV 백신을 꼭 맞자. 저도 맞았어요. 저도 얼마 전에 맞췄습니다. 3번 다 맞으셨네요. 네, 3번 다 맞았습니다. 지지잖아요. 아까 외과적 절제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외과적 절제를 하면 이 베이퍼라이제이션이 돼요. 수증기를 돼서 올라올 때 제가 이렇게 호흡으로 들이마시거나 할 때 막 성대에 생기거나 코끝에 생기거나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료진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맞는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병원에 있는 분들도 당연히 맞아야 되고 또 환자분들도 맞아야겠죠. 네. 많은 분들이 닥터제이 영상을 보고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많이 맞으십시오. 왜냐하면 모두 코로나에서 백신을 맞고 빠져나온 것처럼 이거 많은 사람들이 다 맞은 상태에서 이 HPV 바이러스가 좀 종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안녕. 네.